외국인은 오사카 오면 무조건 이 남바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9월 말인데 11월까지 다 꽉 차 있어요. 뷰가 한 250만 원 정도는 순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곳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모든 여성이 다 여행 같아요. 희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 장사하면서 세계 여기저기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는 티나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일본에서 도와주시는 대표님이랑 같이 일본에 나와 있는 에어비앤비 가능한 매물을 보러 부동산 임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익화가 나고 있는 매물을 좀 둘러보면서 좀 점검을 할 예정이에요. 바로 가보시죠. 지금 제가 지내는 에어비앤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인덕션이 있는 거고요. 옷장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뻥 뚫린 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사카가 진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바로 앞이 막 건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 건물과 거리도 있고 여기 앞에 차 다니는 것도 보이고 너무 큰 길가가 아니어서 별로 시끄럽지도 않아서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쾌적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1.5룸이에요. 월세가 한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치가 오사카에서 가장 핫한 남바역, 립본바시역에서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공항으로 바로 가는 직행 기차 라피트라는 게 있는데 걸어서 한 17분 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사실 저도 에어비앤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예약률이 80% 이상은 거의 항상 차요. 여기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실은 뭐 거의 보장이 될 것 같고요. 25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한 8에서 9평 정도 되는 건데 최소 2명에서 4명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 이제 평균적으로 1박에 한 이제 1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풀박을 채우면 매출이 거의 한 4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곳으로 보는데 월세가 아까 140만 원이었거든요. 남는 게 280인데 뭐 운영 비용 이런 거 저런 거 떼면은 한 250만 원 정도는 순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탁기를 보통 일본은 다 이제 화장실에다 넣고 있어요. 화장실 옆에 샤워하는 욕조 공간 하나 따로 볼일을 보는 변기가 있는 곳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한국이랑 조금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납부하는 보증금 월세에 한 달치 정도 들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나에게 이 집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례금으로 그거는 이제 월세 한 2달 정도 복비로 월세 한 달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월세 한 달 정도 들어서 한 월세 5배 정도가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 부동산 비용으로만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은 들어가는 건 세팅 비용이거든요. 이 정도 한 1.5룸 정도 꾸미는데 한국의 세팅 비용이 한 1.5배에서 뭐 한 2배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 정도면 한 200만 원 선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0 정도로 충분히 꾸밀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토탈 했을 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초기 비용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거의 한 뭐 200 초반까지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반년이 안 돼서 우리가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매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그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노른자 땅에 월세도 저렴하고 또 초기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황금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커넥션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로 남바역이고요. 지금 걸어서 얼마 안 걸어왔는데 바로 도착했잖아요. 그죠? 9월 그리고 10월이 진짜 성수기예요. 방을 진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웬만한 좋은 위치는 막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보여드린 매물도 진짜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께 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는 부동산을 뭐 계약하는 것부터 해서 통장을 만드는 거, 뭐 비자를 만드는 거 이런 게 애초에 어렵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가지고 뭐 비자, 통장을 만들어서 그냥 제가 직접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거를 그냥 다 위탁을 해서 업무를 대행해줄 이제 위탁사를 찾아서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 위탁사랑 그냥 개인적으로 계약만 맺어서 운영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의 일부를 이제 쉐어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위탁사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 작업을 또 개인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 법인으로 직접 부동산 계약해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들어갈 곳은 남바 혼도리라는 골목길인데요. 남바 지역 근처에서 먹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골목길 상권입니다. 다코야끼, 오코노미야끼 굉장히 유명한 일본 음식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오사카 출신 명물 음식이거든요.
제가 또 오사카를 뭐 자주 오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눈이 별로 안 돌아가는데 과일 모찌인데 무화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화과 들어간 모찌는 또 처음 보거든요. 무화과 모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지역에만 파는 그런 명물 음식 이제 이런 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유동 인구를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와서 이런 거 먹어보시면서 일본에서 임장을 하는 그런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여성이 다 여행 같아요.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곳은 이제 도톤보리 강이라는 곳입니다. 2.7km 정도 되는 강이라고 하고요. 이 강을 따라서 유람선이 이제 쭉 지날 수도 있어서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은 타기에 좋고, 일본도 야구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큰데 한신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이 우승을 할 때마다 팬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뭐 관습이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여기는 어떤 매물이죠?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다 풀부킹이어서 뭐 보여드릴 수가 없었고,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마침 비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일본의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게 뭐예요? 번호로 입력을 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자물쇠인데, 그래서 열면은 이렇게 키가 나옵니다. 이 왜 이렇게 있냐면 우리 한국은 다 도어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호만 알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찍찍찍 하고 가면 되는데, 일본은 아직도 90% 이상이 이렇게 키를 가지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 심리가 키가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또 문화가 아직 팽배해서 이렇게 키를 하되, 누구나 셀프로 체크인을 하려면 또 번호를 알려주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 두 개가 하이브리드로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들어오세요. 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여기는 그냥 딱 이제 2인 위주로 받고 있는 객실이라서 그렇고요. 일본은 집이 뭐 엄청 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방은 좀 이렇지만 베란다를 보시면 짜잔! 뷰가 우와. 강이 바로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도톤보리, 아까 보여드렸던 강 있죠. 그 핫한 곳이 있고, 밤에 보면 완전 반짝반짝 잘 빛나는 곳이에요. 방은 좀 그렇지만 위치가 너무 좋고, 도톤보리 핫한 곳까지 도보로 그냥 한 3분이면 바로 가거든요. 위치가 깡패인 곳이라서 외양률은 엄청 좋습니다. 거의 빈 방이 없을 정도로 항상 꽉 차 있어요. 방값이 비쌀 것 같아요. 평일에는 한 10만 원, 주말에는 1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내고 있는 월세가 한 100만 원 초반대거든요. 남는 돈이 최소 한 150에서 200만 원까지 남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좀 특장점이 없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 위치 그리고 밤에 보이는 이 야경으로 사실 그냥 다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경쟁력은 뭐 아주 짱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이 좀 있죠. 와보니까 좋더라.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일본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좋은 물건. 신용이 없는데. 일본 에어비앤비 임장하시고 세미나까지 알차게 들어봤는데 혼자 오기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또 일본 에어비앤비 관심 있다고 하신 분들 이번에 모시고 왔거든요. 혹시 오늘 일본 세미나 어떠셨는지? 너무 일단 내용이 알찼고요. 혼자는 준비하지 못했을, 전혀 몰랐을 지식들을 티나쌤 통해 쉽게 오게 돼서 의미가 있었고,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급하게 와서 비행기 호텔이 되게 비쌌는데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티나쌤 통해서 또 여기 커넥션이 생기면서 훨씬 쉽게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만난 사이죠? 저는 티나샛별 강의의 1기 수강생이었고 거의 3개월도 안 됐어요. 강의 끝난 지 3개월도 안 됐고, 강의 한 달 중에 2주차부터 매물을 구해서 지금 시작한 지 만 3개월 만에 5개 계약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티나쌤 덕분에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오픈하시나요 그러면?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완전 폭풍 성장의 가도를 어디까지 보여주실지.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기아님, 일본 세미나 끝났어요. 오신 분들도 너무 만족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맥주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오, 와. 희나님은 일본 에어비앤비에 어쩌다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뭐 에어비앤비, 뭐 쉐어하우스 단기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친오빠가 일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하루는 이제 저한테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기 너무 힘들다고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일본에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왕 도와주는 김에 그냥 제가 일본에 직접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버렸는데 사실 저도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작정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맨 땅에 부딪히면서 하나 둘 알아보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을 정말 특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또 편의점에 파는 그런 과자 이런 거에 진짜 거의 미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먹을 때마다 와, 난 정말 일본을 자주 오고 싶다, 와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에어비앤비 사업을 내가 여기서도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뭐 발리, 미국 다양하게 에어비앤비 사업하고 계신 분들을 컨택하면서 좀 리서치를 해봤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것만큼 들어간 돈 대비 매달 떨어지는 수익률이 매력적인 곳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아봤던 곳 중에 진짜 유일하게 일본,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돈이 되겠다, 잭팟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본은 그 명의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은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이제 자기 이름 딱 하나로만 한 개의 이제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자기 이름으로 100개, 1000개까지 늘릴 수 있어서 확장성이 폭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지역 내수 자체도 엄청 활발하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외국인 분들이신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 세팅할 때 제가 직접 일본에 와서 꾸몄었거든요. 저야 뭐 한국에서 꾸미는 거 진짜 몇십 번도 더 해봤는데 일본에 그때 2주 동안 지내면서 방을 꾸몄던 게 제 이제까지 공간 업력에서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매일 방 세팅하고 그 집에 살면서 이제 2주 동안 매일 밤마다 편의점을 털어서 이제 먹었었어요. 매일 거의 먹방 찍듯이 했었거든요. 진짜 살이 거의 한 5kg가 쪘었는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게 세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해나갈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소바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먹으니까 이걸 뭘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바를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빈 그릇에다가 따라서 먹는 국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룽지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누룽지예요. 누룽지. 입에 맞으세요? 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 출장 오는 겁니다. 여기 숙소값이 엄청 비싸겠네요. 맞아요. 숙소 값이 많이 비싼데 그런데도 예약이 거의 다 차요. 이 근처에 있는 아무 데나 이렇게 찝어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이 9월 말인데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다 꽉 차 있어요. 12월에나 예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 보셨죠? 지금 일본이 요즘 이제 엔저 현상이랑까지 또 겹치면서 일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만 해도 이번에 호텔을 예약하려고 봤더니 진짜 무슨 방값이 막 40만 원, 60만 원 이래서 제가 호텔 예약을 못하고 저희 오빠가 있는 집에 가서 하루 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호텔 가격, 뭐 에어비앤비 가격 모두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국인 방문객이 엄청 많은 이 상황이 아직도 장기화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게 된다면 그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이 있나요? 보증금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월세 뭐 10달치, 20달치까지 내는데 여기는 월세에 딱 한 달에서 2달 정도 아주 소액으로만 보증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킹이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나에게 이 집을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또 사례금을 줘야 돼요. 사례금이요? 그것도 이제 월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왜 줘야 되는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관습이 세입자를 굉장히 우선시 해줍니다. 한번 이제 들어가면은 월세가 오르는 거 없이 10년에서 뭐 많게는 20년, 진짜 많게는 평생까지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나에게 이제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쪽으로 초반에 집주인에게 그렇게 사례금을 전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또 월세가 오를 걱정 없이 공간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일본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6개 호선이 지나가는 곳인데다가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같은 엄청 핫플레이스들도 전부 다 밀집해 있어서 관광객들이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주요한 위치입니다. 진짜 오사카가 엄청 핫한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요즘 엑스포며 뭐 카지노며 지금 온갖 핫한 게 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팜마트라고 블랙핑크, 리사, 제니 엄청 좋아하는 라부부 아시죠? 그 라부부를 파는 요즘 진짜 가장 힙하다는 피규어 업체인데 여기도 지금 입점을 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보자 해볼까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여기가 오사카
오사카에서 가장 핫한 그 남바역에 있는 도톤보리이고요. 글리코상이라고 모두 오면 다 여기서 이런 사진 하나씩은 찍고 갑니다. 글리코상과 사진을 꼭 찍기 위해서라도 모든 외국인은 오사카 오면 무조건 이 남바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오사카에서 가장 명물인 메론빵을 사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실 39개의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간임대 사업을 해오면서 재밌어야 제가 봤을 땐 지속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사업은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메론빵도 먹고 여행을 하는 듯 하면서 또 동시에 수익도 가져가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누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전 이런 점이 너무 재밌고 만족스럽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엄청 가까워서 1시간이면 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요즘 번역기가 다 되게 잘 돼 있어서 일본어를 잘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만 배우면 정말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여도 상관없이. 모두 다들 좀 용기를 갖고 재밌는 사업하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